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페퍼저축은행이 길었던 연패의 터널에서 마침내 벗어났고 그 반대편에서 정관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코어는 3대0. 내용까지 고려하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조이는 사실상 혼자서 경기를 지배했고 정관장에는 끝까지 버텨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패 탈출이 절실했던 페퍼는 살아남았고 정관장에 걸려있던 모든 기대는 세트마다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잉쿠시의 적응, 센터진의 반등, 전술적 개선 같은 이야기들은 코트 위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네트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고 세터의 토스는 힘을 잃었으며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한 팀과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팀의 현실이 극명하게 갈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페퍼는 다시 숨을 돌렸고 정관장은 시즌 전체를 두고 고민해야 할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패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정관장이 왜 연패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리듬이 완전히 어긋났고 무려 10개의 범실을 쏟아냈습니다. 상대 압박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범실이었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 컸습니다. 박은진이 4점, 잉쿠시가 3점을 올리며 기록상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자네트가 1점, 성공률 10%에 그치면서 정관장의 공격은 시작부터 읽히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 지적됐던 자네트의 불안정함은 1세트부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이 잉쿠시 쪽으로 몰리자 페퍼는 빠르게 블로킹과 수비를 재정비했고 정관장에는 이를 뚫어낼 두 번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의 말처럼 리시브가 흔들리며 세터가 어려움을 겪었고 토스는 매끄럽지 않았으며 공격 타이밍은 계속 어긋났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준비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이는 초반부터 효율을 뽐내며 7점, 공격 성공률 80%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시마무라도 중앙에서 4점을 올리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장소연 감독이 강조했던 결정적인 순간 이전의 집중력은 1세트 시작부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흐름이 미묘하게 흔들릴 때도 페퍼는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점수를 챙겼고 그 과정에서 팀 전체의 분위기도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이 1세트는 단순히 점수 차로 내준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팀과 조급해진 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세트였습니다. 연패 탈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정관장은 최악의 출발을 했고 페퍼는 가장 이상적인 흐름으로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의 절박함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트는 정관장에게 반등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중반까지 스코어는 15대15,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은 센터 활용을 분명히 늘렸고 박은진이 7점, 정호영이 4점을 올리며 미들 블로커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정호영의 속공이 2세트부터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후반 집중력이었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한두 개의 범실과 연결 미스로 흐름을 내주자 페퍼저축은행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조이는 2세트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트까지 무려 17점을 책임지며 사실상 팀 득점의 절반을 혼자서 감당했고 경기 흐름이 갈수록 공격력은 더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박은서가 7점을 보태며 페퍼는 조이를 중심으로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관장의 선택지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자네트가 끝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네트는 4점에 그치며 공격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잉쿠시는 교체로 투입돼 4점을 올리며 공격 성공률 80%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리시브 불안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고이진 감독이 잉쿠시를 고정 카드로 쓰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공격 효율은 분명했지만 리시브 불안이 계속되는 한 전면적인 기용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세트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감독은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확신을 갖지 못했고 페퍼는 조이를 중심으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3세트는 승부가 아니라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마저 가져가며 3대0 완승을 완성했고 더 이상의 흐름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조이는 2세트에서도 공격은 물론 블로킹까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루트가 뻔해지자 조이는 타이밍을 잃고 먼저 들어갔고 그때마다 정관장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정관장에서는 2세트에서 버텨줄 선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쿠시나 센터에서 간헐적인 득점은 나왔지만 분위기를 바꿀 만큼 이어지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특히 자네트의 부진은 3세트에서 더욱 뼈아팠습니다. 앞선 세트의 흐름을 끊지 못한 채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정관장은 점수를 쌓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체력 문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해 보였고 수비 반응과 연결 속도 모두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세터 최서연 역시 볼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토스의 높이와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았고 이는 공격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자 경기는 전술 싸움이 아니라 체력과 멘탈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페퍼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반면 정관장은 완전히 소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3대0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연패를 끊어냈고 정관장은 충격적인 완패로 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점수보다 그 차이는 훨씬 컸습니다. 페퍼는 오늘 경기에서 연패 탈출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조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고 그 중심을 바탕으로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은 그 고비를 넘었고 그것이 연패 탈출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체 카드에 대한 기대는 1세트부터 흔들렸고 자네트의 기복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인쿠시는 분명 효과를 보여줬지만 리시브 불안이라는 한계로 인해 상시 카드가 되기에는 부족했고 센터 활용 역시 임시 처방에 그쳤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말했던 성장과 여유는 결과로 증명될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그 여유가 오히려 팀의 절박함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묻게 만듭니다. 연패의 탈출이라는 분명한 목표 앞에서 페퍼는 단순한 선택을 밀어붙였고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관장은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셧아웃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